세종고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A에 대하여 얘를 만족시킨 X의 개수는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X는 2의 6제곱, 그러니까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인데 1, 2, 3을 무조건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2의 세제곱이 돼서 8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자, 얘들은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입니다. 대칭, 이게 그림을 그리면은 어떤 형태냐면은 A와 B의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 여집합인데 색깔을 이렇게 칠해버렸네. 잠시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A, B, 그림은 조금 이상하지만 이해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죠. 이 부분을 말하는 건데, 그럼 이걸 구하기 어렵다면은 사실 우리 반대로 생각해서 대칭 차집합을 구하던 방법 기억나세요? A 합집합 B, A 교집합 B 의 여집합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대칭 차집합 구한 대로 그대로 구하고 나서 여집합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A와 A의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을 구하는데 A와 A의 대칭 차집합을 구해볼게요. 자, A와 A의 합집합 하면은 A, A와 A의 교집합을 하면은 A. 그럼 이거의 차집합은 얼마죠? 공집합이죠. 그럼 이거의 여집합을 구해줍니다. 공집합이 여집합이 되니까 전체 집합, 기억 참이고요. 그 다음에 A와 A 여집합, 두 개 합집합 구하면 전체 집합, 두 개 교집합 구하면 공집합, 차집합 하면은 뭐죠? 전체 집합이죠. 이거 여집합 구해주자 공집합이 되겠죠. 글씨 죄송해요. 그러면은 니은도 참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A와 A 차집합 B가 있는데 A와 A 차집합 B, 그럼 두 개 합집합은 A가 되고 교집합은 A 차집합 B가 됩니다. 그럼 이거의 차집합을 구해주면은 A 교집합 B가 되겠죠. 그래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되므로 D가 틀렸고, 그 다음에 얘들은 A 교집합 B, A 합집합 B의 대칭 차집합 한번 구해볼게요. 대칭 차집합의 그러면은 자, A와 B의 합집합이 있고 A와 B의 교집합이 있습니다. 뻔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두 개의 대칭 차집합은 합집합은 당연히 얘가 될 거고 교집합은 얘가 되겠죠. 차집합 구하면 당연히 이 부분이 되는데 이거의 전체 여집합을 구하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얘들은 얘가 아니라 A와 B의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과 같으므로 답이 가나가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 A 집합의 원소 개수가 3개죠. 그러면 A가 집합의 원소 개수가 x1, x2, x3 이렇게 꼴이면은 B 집합은 어떤 꼴이냐면은 4분의 x1 더하기 4a, 4분의 x2 더하기 a, 4분의 x3 더하기 a 꼴입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모든 원소의 합은 17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수업 때 많이 했죠. 합집합의 원소의 합은 원소의 개수 세는 거랑 동일합니다. 자, A와 B의 원소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17이고요. A 집합의 원소의 합은 10이라고 나와 있죠. 자, B 집합의 원소 형태를 보니까 B 집합의 원소 형태는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그죠? 4분의 10 더하기 3a 이렇게 생겼겠죠. 그 다음에 교집합은 3이니까 하나 나오겠죠. 그래서 구해주면은 10a 더하기 3a는 40이 돼서 a는 10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실수 전체 집합에 대해서 라고 해서 부정이 참이 되도록, 그러면 부정을 구해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2k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모든 x에 대해서 이 이차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붕 떠 있거나 또는 교점이 하나 있는 그래프죠. 항상 말했죠. 이차함수의 모든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은 상태. 결국 얘들은 판별식 t가 0보다 작거나 같겠죠. 이 상태를 보고 이야기하죠. 그럼 k는 41.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갈게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자, 얘가 P가 Q이기면 충분 조건이다 라고 했어요. P가 Q이기면 충분 조건. 그러면은 기억은 Q는 P이기면 충분 조건이다. 자,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자, 항상 참인 것들만 이야기해주면 됩니다. 자,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Q, 소충 대필 기억나세요? 작은 쪽이 충분 조건, 큰 쪽이 필요 조건이라 했어요. 필요 조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화살표를 받는 쪽이 되겠죠. 그 다음에 not P는 not Q. 그럼 not P이면 not Q이다. 그럼 대우가 성립해야 되는데 Q이면 P. 아니죠. 그 다음에 자, not P는 not Q. 그러면은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대우 구해주시면 P면 Q이다가 되면서 지금 처음에 제시된 것과 같은 상태죠. 그래서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not Q이면 not P. 그럼 not Q이면 not P.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마도 참입니다. 그 다음에 not Q이면 not P. 이게 필요 조건. 그럼 not P이기 위한 not Q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들은 틀려서 답이 나라 마가 되겠죠.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에는 자 항상 말했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동점이 움직이는 축에 대하여 대칭 무엇을 정점을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정점 위치가 정해진 점을 위치가 정해지지 않은 점 P 동점 위치가 정해지지 않은 점 Q 동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킵니다. 그래서 10,3을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10,-5 Y는 3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는데 요게 문제죠.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얘가 A, B라고 해서 자,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켜 줍니다. 자,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어떻게 되냐? 수직 2등분이라 했어요. 첫 번째 수직. 자, A 빼기 10분의 B 빼기 5라고 하는 건 Y는 3X와 기울기가 수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겠고 두 번째 2등분. 무슨 뜻이냐면은 이 두 점의 중점이 이 직선 위에 있다 할 수 있어요. 중점이 뭐냐면 2분의 10 더하기 A, 2분의 5 더하기 B가 되는데 이 중점이 저기 직선 위에 있겠죠. 그래서 3, 2분의 10 더하기 A, 마이너스 2분의 5 더하기 B가 됩니다. 그래서 X자로 한번 곱해줄게요. 그럼 3B 마이너스 15는 마이너스 A 더하기 10. 그 다음에 얘들은 좌변이변에 2를 곱해주면 3A 더하기 30 넘길까요? 그럼 5 더하기 B가 되겠죠. 그러면 저는 위의 식에다가 3을 곱해볼게요. 마이너스 3A 더하기 30 9B 더하기 45 그럼 두 개를 더해주면 60은 10B 마이너스 40 그래서 B는 자, B는 1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B가 10이 됐기 때문에 다시 또 대입해서 A를 구해줍니다. 그래서 B가 10이 돼버리면은 A는 얼마가 되죠? 그죠?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5,10이 됩니다. 자, 아이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 대칭된 두 점을 이렇게 이어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 있는 점이 Q가 되고요. 동점이니까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죠. 여기 두 개 같고 요 점이 P가 되고요. 이 길이가 두 개가 같죠. 그래서 이 둘레 길이는 사실상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이르는 거리와 같다. 라고 해서 거리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나오겠죠. 글씨가 4발 3발인데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15의 제곱, 15의 제곱이 나와서 225, 225 해서 그럼 얘들은 450이 되겠죠. 그래서 얘들은 15루트 2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 7번 보겠습니다. 7번은 공역 지역이 같을 때 한 제가 이거 120번 정도 했는데 함수라고 하는 종력과 함수라고 하는 조건과 공역과 지역이 같다라고 하는 조건을 모두 다 이용해야 돼요. 자, 이렇게 수직선 이용하는 것보다 그냥 범위 바로 할게요. 마이너스 3에서부터 4까지 y값의 범위도 마3에서부터 4까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직선이 모든 x에 대해서 y값 하나씩 대응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첫 번째 경우 또 두 번째 경우는
자, 그래프의 기울기가 당연히 음수일 수도 있겠죠. 그럼 그래프의 기울기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음수가 돼서 왠지 지우고 싶어. 왠지 지우고 싶어.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바로 그냥 y는 마3, 마3, 4,4를 y는 x겠죠. 그래서 a는 1, b는 0이 나오고 최대값일 것 같은 느낌이지만 그 다음 얘는 마3, 4, 그 다음 얘들은 4, 마3 지나죠. 그래서 기울기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3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마3 플러스 4가 돼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a는 마1, b는 1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이 그럼 당연히 1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8번 넘어갈게요. 8번은 양수. 뭐죠? 너무 많이 봤죠? 산술기하입니다. 그래서 얘를 조금 예쁘게 바꿔주면은 2a 더하기 c, 그 다음에 3b. 그래서 전개를 해줍니다.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 두 개 산술기하를 해줄 거예요. 요렇게 산술기 해주면 요거 두 개 곱해지겠죠? 이렇게 나오죠? 글씨 좀 예쁘게 적으려고 집중을 했더니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 최소값 6이 되겠죠? 결국에 이 식 자체는 최소값이 뭐가 된다? 12.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죠. Let's go, let's go. 자, 그 다음 9번으로 넘어갈게요. 코시가 나왔네요. 실수 xy이기 때문에 코시 조건을 이용해줍니다. 그러면은 코시 조건을 이용해준다? 코시 공식을 이용하겠죠? 자, 이 최대값 요거 5가 되면서 25. 실수기 때문에 양변에 루트 씌워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x 더하기 2y는 최대값이 5랑 마이너스 5. 최소값은 마이너스 5. 그래서 최대값이 5가 되고요. 자, 밑에 거는 한 번씩 하나씩 해줘야 되는데 2,5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어. 그 함수 f고 함수 f? 대칭 이동 f라고 했는데 그럼 얘는 5,2가 되고 그 다음에 한번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더니 그럼 얘들은 마5, 마이. 또 한 번 더 자, 원점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마2, 마5. 그 다음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2, 5가 되겠죠. 그죠? 결국에 4번을 하면 뭐가 된다? 돌아오더라. 그래서 89번 이동했다 했기 때문에 4로 나눠볼게요. 그죠? 그럼 나머지가 1. 그러면은 4번 돌고 나서 한 번. 그래서 얘들은 바로 뭐죠? 5,2가 되겠죠. 자, 11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fx랑 gx가 1차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fx나 gx 둘 중에 하나를 ax 플러스 b라고 둘게요. 그 다음에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4x 플러스 3이죠. 그죠? 그래서 ax, 여기 잠깐 ax. 자, 얘가 4x 플러스 3인 거야. 그죠? 그러면은 a제곱이 4가 되고 ab 더하기 b는 3이 될 수가 있는데 경우의 수가 당연히 두 가지가 나오겠죠. a가 2가 되면은 3b는 3이 돼서 b는 1이 될 수도 있고 a가 마이가 되면 마 b는 3이 나와서 b는 마 3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fx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상수항 부분이 음수라고 했으니까 아니는 마이너스 2x 마 3이 되겠고 gx는 상수항 부분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2x 플러스 1이 됩니다. 그죠? 우리가 얘를 만족시키는 이라고 했어요. hx 한번 구해볼까요? 함수 f에다가 hx 대입했더니 gx가 나왔다. 그럼 마이너스 2hx 마 3은 2x 플러스 1. 그럼 마이너스 2hx는 2x 플러스 4. 그러면은 hx는 마이너스 x 마이.
자, 여기에서 h1의 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마3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 같은 경우에는 마이, 마일, 0, 1 네 가지 한번 대입해 볼 건데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이 함수 조건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3f-2는 0이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0 곱하기 f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 0 대입하면 0 곱하기 f 0도 그러면은 0이 되겠죠. 0이 아니야. 마이너스 1 이게 0이 되고 그 다음 1을 대입하면 0 곱하기 f1은 0이 됩니다. 자, 여기서 조건 확인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2는 무조건 0이란 뜻이고 0은 0이란 뜻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 두 가지 조건은 마이너스 1과 0이 뭐가 되든 상관없다는 뜻이야. 잘못 말했는데 마이너스 1을 대입하든 1을 대입하든 어떤 값이 나와도 이 식은 항상 참이 되므로 모든 y값에 대응될 수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2는 0에 대응되고 그 다음 0도 0에 대응될 건데 마일이 대응될 수 있는 경우 수 몇 가지다? 4가지. 1이 대응될 수 있는 경우 수 몇 가지다? 4가지. 그래서 16가지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13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3번 같은 경우에는 또 함수 조건을 확인을 해줘야 돼요. 지금 뭐라고 했냐면 임의의 두 원소 x1, x2를 두 개 더했더니 얘가 나왔다. 그럼 얘들은 f-1 더하기 0. 자, 임의의 조건 한번 해볼게. 그럼 이렇게 나온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 f0은 얼마란 뜻이죠? 0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냈고 그 다음에 마1 더하기 1 해주면 얘가 f0이죠. 아, f0은 무조건 0인데 두 개의 y값끼리 더하면 0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마일 0, 1이 있고 자, 공역에 마3, 마일 0, 1, 3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0은 무조건 0에 대응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1대1 함수 조건 보이시죠? 자, 대우 만족시키면 대우를 구해보면 x값이 다르면 y값도 다르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은 이제는 뭘 선택할 수 있냐면 0 아닌 나머지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은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마3을 선택하면 1은 자동으로 3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 조건을 만족되기 때문에 그래서 1이 대응될 수 있는 경우는 1가지. 답이 총 몇 가지다? 4가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고등학교 14번 문제 보시면은 전체 집합이 100명이고 일단 문제 다 읽어보셨겠죠? 세 가지 영상을 모두 선택하지 않은 학생은 5명이다. 결국에 합집합이 바로 몇 명이냐면은 95명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A 영상을 선택한 학생이 45명, B 영상은 65명, C 영상은 50명입니다. 그러면은 모두 선택한 학생은 10명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들은 자, 우리가 45 더하기 65 더하기 50을 한 다음에 2개씩 교집합 해주죠. 빼줘야 되는데 적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 세 가지 모두 선택한 학생이 10명 이렇게 됐죠. 그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얘들이 얼마냐면은 110, 160, 170이죠. 그러면은 95에서 170 해주면 75. 자, 근데 우리는 2가지만 선택한 학생이 궁금한 거야. 근데 얘가 10명이고 얘가 x, y, z면 지금 얘들은 식이 x 더하기 10, y 더하기 10, z 더하기 10이죠. 우린 뭐가 궁금했다?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궁금했다. 답이 45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p면 not q가 참일 때라고 있어요. 그럼 not q를 구해주시면 p가 마일에서부터 x는 1까지고 not q라고 하면은 한번 구해봅시다. a 플러스 1보다 크고 그 다음 x는 b 마일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참이다 그러면 얘가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1은 마일보다 작고 1은 b 마일보다 작고 a는 마이보다 작고
b는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a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죠? 마3이 되겠죠. b의 최소값은 2가 되겠죠. 그죠? 여기서 2, 3. 그래서 답이 3번이 됩니다. 다시 안 찍어서 다행이야. 그 다음 16번 볼게요. 자, 16번에 원소가 3개, 원소가 5개예요. 자, C집합은 2개끼리 더했고 D집합은 곱했죠.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A1, A2, A3이 있고 B집합은 원소 개수 5개니까 B1, B2, B3, B4, B5까지 있다 생각하자. 만약에 더하기를 하면은 더하고 더해서 이렇게 놔둬버리면 이렇게 더해버리면 이제 여기 있는 거를 다 더한다 생각해봐. A1이 몇 개 섞였어? A1 3번 나오죠. 잠깐만 5번 나오겠죠. 안돼, 다시 해줄 번. 자, A1은 5번 쓰일 거고 그 다음에 A2도 5번 쓰일 거고 그 다음 A3도 5번 쓰이겠죠. 그 다음 B1, B1, B1이잖아. B1은 몇 번 쓰이죠? 3번 쓰이죠. 결국에 B1, B2, B3, B4, B5가 3번씩 쓰입니다. 그죠? 여기다 한번 묶어볼까?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집합의 원소들의 합이 6이라고 했지. 그래서 5 곱하기 6. 자, 얘들은 얼마나 했죠? B집합의 원소들의 합이 10이라고 했기 때문에 3 곱하기 10. 그래서 답이 60이 됩니다. C집합의 최대 원소의 합이 60이 되는데, 자, 우리 한번 생각해보면 선생님 최대값 그냥 이렇게 쉽게 구하면 되나요? 네, 쉽게 구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 우리가 최대가 아닌 다른 경우의 수는 중복되는 경우의 수가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원소의 합이 최대가 되려면 중복되는 경우의 수가 하나도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었고, 자, 그 다음에 D집합을 한번 구해보면은 D집합은 어떻게 구하냐면 곱해야 되죠. 곱하면 A1, B1, A2, B1, A3, B1 그 다음 A1, B2 얘를 다 더해야 돼. 근데 이거 어떤 느낌인지 보이시나요? 그죠? 이거 이렇게 한 것과 같죠? 전개해서 풀어준 것과 같죠? 얘를 다 더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얘를 전개를 해보면 A1, B1, A1, B2, A1, B3 보이시나요? 그죠? 얘들이죠, 얘들. 쭉쭉쭉 나올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 A집합의 원소의 합과 B집합의 원소의 합을 그냥 곱해주는 것과 같겠죠. 얘도 60, 120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17번 한번 볼게요. 17번은 문제가 원이 있고 두 점 PQ가 움직이고 있다. 자, 점P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다라고 했어요. 자, 원중심이 지금 얼마냐면은 3,2고 반지름이 루트 26입니다. 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은 3,-2 반지름이 루트 26. 자, 그 다음에 점P고 여기 R이구나.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죠. 그죠? 그러면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은 여기 있는 점 바로 뭐가 되냐면 2,3이 되겠죠. 2,3이라고 하고 있는 원 위에 있는 점들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설명을 다 하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 자, 여기에 원래 원에 P랑 Q가 있었는데, 이 점들을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키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려고 하니, 사실 점 P가 될 수 있는 경우 수가 너무 많단 말이야. 그럼 그 P를 다 우리가 대칭을 시켜준단 말이지. 그러면은 하나의 원, R이 될 수 있는 경우 수는 이 원 위에 있는 점들이 되고, S가 될 수 있는 경우 수는 이 원 위에 있는 점들이 된다. 그죠? 얘도 R이고 얘도 S고 얘도 R이고 얘도 S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R과 S 중에서 RS의 선분 길이가 최대가 되고 싶은 거야. 그럼 RS가 어디 위치하면 되죠? 그죠? 여기 끝과 끝에 있으면 되겠지. 이건 어떻게 구해주죠? 여기 R이 있고 여기에 S가 있으면 되므로 중심에서 중심까지 이르는 거리를 구해줍니다. 그러면은 루트 26이 되겠죠. 얘들은 얼마죠? 루트 26. 그림 좀 이상하죠? 루트 26. 결국에는 뭐가 된다? 3루트 26이 최대값이 되겠죠. 자, 18번 넘어오겠습니다. 18번은 자, 원래가 x, y는 0인데
xy 자리가 바뀌었으므로 x는 y에 대해서 대칭, 네?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한번 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y부호가 반대가 됐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x축 대칭을 시켜줬겠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면은 y 대신에 y-1을 넣은 꼴이죠. 아, 얘들은 y축에 대해서 1만큼 평행이동시키고 x축에 대해서 2만큼 평행이동시켰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그리고 한번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해준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죠. 자, 저는 그림이 익숙해서 바로 이렇게 대칭을 시킬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기들은 만약에 대칭시키기 너무 어렵다면 그냥 점으로 표현을 해도 되거든요. 점으로 어떻게 하냐면 제가 마일 콤마 마이 점 3개만 찍어주세요. 마일 콤마 마3 그럼 얘는 마이 콤마 마이죠.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마이 콤마 마이는 그대로고 마일 콤마 마이만 마이 콤마 마일이 되고요. 자, 얘는 마3 콤마 마일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키죠.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얘를 뭘 해준다?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이죠. 위로 올라가겠네. 뭐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프 어디 있어? 똑같이 생긴 거 1번에 있죠. 자, 그리고 서술형 1번, 19번 볼게요. 19번은 보면은 자, 여기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 자, 집합 B. 얘는 멱집합이죠. 일단 첫 번째 얘들은 자, 공집합의 멱집합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죠? 그죠? 요거 원소 하나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 나올 거고 자, 이번에는 요렇게 생긴 건데 요건 바로 뭐냐면 자, 이 집합의 부분집합. 그럼 얘 부분집합 어떻게 생겼죠? 그죠? 요렇게 하나, 원소 하나짜리 하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면 3번 묘집합이잖아. 그럼 얘들은 이렇게 생긴 거야. 자, 지금 원소가 2개짜리인 집합의 부분집합을 구해달라. 그러면 원소 개수가 이미 2개이기 때문에 부분집합의 개수는 4개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원소가 하나짜리 또는 얘가 원소 1개, 2개인 거예요. 그래서 원소가 하나짜리, 그 다음 공집합 1개짜리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또 원소가 2개짜리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총 자, 이렇게 4개의 원소를 구할 수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20번 볼게요. 20번은 딱 보면 얘는 버리는 게 나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근데 얘는 산술기하 문제야. 왜냐하면은 부등식 문제가 나와 있고 우리가 세 변의 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서술형이니까 한번 자세히 A, B, C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얘도 양수, 얘도 양수, 얘도 양수란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죠? 선생님 이거 왜 그러죠? 라고 삼각형의 성립 조건이죠. 나머지 2변의 길이의 합과 차 사이 기억나십니까? 얘들이 다 양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양수 성립 조건 산술기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은 A 더하기 B 마이너스 C 더하기 B 더하기 C 마이너스 A 그러니까 2개를 골라서 더해줬어. 그럼 2루트 이거 2개 곱해주겠죠. 그 다음 얘들도 B 더하기 C 마이너스 A C 더하기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이 그 다음에 요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얘들이 다
정리를 해보면, 자 잠깐 위에 있는 식을 좀 정리해 볼게요. 여기는 뭐가 되냐면 CC 없어지고 A 없어져서 2B가 되죠. 그 다음 얘들은 이렇게 없어지니까 2C가 되죠. 그 다음 마지막은 얘들이 2A가 되죠. 그래서 2를 다 나눠줘. 2를 다 양변에 나눠줘.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을 다 곱해줍시다. 곱해주면 뭐가 되냐면 얘들은 A, B, C가 나오고 얘들은 뭐가 되죠? 루트니까 제곱이 되고, 아이고 더하기 아니야. 제곱이 되겠죠. 양수니까 이렇게 해줄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뭐가 되죠? 당연히 양수니까 절대값 사라지겠죠. 그래서 자 만족하는데, 여기서 지금 등호 성립 조건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 바로 뭐냐면은 산술기하이고 공식 경우는 산술기하 만약에 항상 산술기하의 등호 성립 조건을 생각해 보면, 자 이 언니랑 이 언니가 같을 때죠. 그죠? 그래서 자세히 써주면 A 더하기 B 마이너스 C는 B 더하기 C 마이너스 A가 같을 때 성립하므로 등호가, 첫 번째 식은 1번 식은 이거일 때 등호가 성립하므로 또 자세히 적어주면 좋고요. 그럼 얘들은 A는 B가 되겠죠. 아니야, C가 되겠죠. 두 번째 성립 조건은 B 더하기 C 마이너스 A는 C 더하기 A 마이너스 B와 같을 때 등호 성립하므로 결국에 얘들은 B는 A일 때 등호 성립하겠죠. 3번은 또 C 더하기 A 마이너스 B는 A 더하기 B 마이너스 C와 같을 때이므로 결국에는 C는 B일 때 등호 성립하겠죠. 결국 얘들은 등호 성립 언제 한다? A는 B는 C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끝입니다.